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 종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는 21일 의성종합체육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안동시와 의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복구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산사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도로 통제 구간 해제, 도로 복구, 안전 펜스 설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귀가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구호와 심리 상담, 추가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조치 강화 등 단계별 복구 추진 방안을 실행에 옮길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안동 지역에서는 도로와 하천, 상수도 등 공공시설 23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잠정 피해액은 16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도로 유실 구간에 임시복구를 마쳤고 하천과 군도, 피해 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중 침수된 6세대는 권정 동화나라 내 임시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는 한편 임시주거와 구호물품 등 생활 안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와 사유시설 피해 조사를 마친 뒤 복구비 지원과 하천 기반 시설에 대한 항구 복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의성과 안동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방문단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희소 의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고 피해 지역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주시는 발대식에서 30개 자원봉사단체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긴급 생활 지원과 급식 지원, 전문 지원 활동 등 분야별 임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재난 예방 활동과 교육, 훈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영천시 공무원이 25억 원대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모 행정복지센터 7급 공무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스템을 허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 원대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용된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정당한 채권자가 없도록 대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와 공직 감찰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대학을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앵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확장 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키우고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을 마친 전동차가 머무는 차량기지 일부를 재현한 공간. 학생이 열차와 운송 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안전한지, 이상은 없는지,
이제 운행이 가능한지 하나씩 확인한 뒤 신호를 보냅니다. 연경의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세정 양호. 앵글코크 개방. 철도 운송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 철도를 달리는 것처럼 구현한 가상 훈련장도 대학 캠퍼스에 구축됐습니다. 학생들은 차량을 이동하고 멈추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직 직원들도 이곳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재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이 면허 자체가 실무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조치나 이제 비상위 조치,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람이 쓰러졌거나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연습하기 위해. 항공 분야에 대한 교육도 진행됩니다. 보잉 737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확장현실 콘텐츠를 통해 이륙과 착륙을 해보고 엔진의 작동 원리부터 고장 진단까지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 부품도 직접 살펴보고 구조를 익힐 수 있어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히며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는 앵커 사업을 통해 신규 교육과정 11개를 개발했고 43건의 취업 연계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졸업 후 경북의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인턴부터 시작해서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8명 학생들이 인턴을 경험을 했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으로 해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또 큰 뜻은 그런 취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도는 앵커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3,602명이 취업하거나 지역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기술 이전 297건을 달성했고 기술 이전 수익은 28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지역 대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21일 안동시와 예천군, 국립경북대학교, 경북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를 열고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도청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 건립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평균 2.3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며 세계의 시선이 다시 부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이 부산에서 논의되는데요. 본회의 첫날인 20일에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부산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논의의 장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개막식에 이어 20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50여 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3천여 명이 참가해 각국이 신청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의하고 기존 유산의 보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의 심의 대상인 유산 후보는 모두 32개. 여기에는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던 한국의 갯벌 2단계, 즉 확대 등재도 포함됐습니다.
20일 본회의 첫날에는 무력 분쟁과 기후 변화 등 세계 유산을 둘러싼 복합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담은 국제 선언문 부산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특히 전쟁에 의해서 많은 유산들이 파괴되어 있는 시대에서 이거는 한 나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유네스코가 앞으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맞춰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20일 오전 백스코 야외 전시장에서는 경복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궐 수문장 교대 의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복식을 갖춘 수문장과 치타대가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고 계문 구호와 함께 대한민국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2개 규모의 대한민국관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 보유자들의 전통기술 시연도 이뤄지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누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과 조선통신사선 체험, 각종 국제학술대회 등 부산 곳곳에서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한 각종 볼거리들이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사과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나무를 묘목의 병풍처럼 나란히 키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지형을 바꿀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의 한 사과 농가. 화분처럼 생긴 포트 480여 개의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땅과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나무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이른바 다축 평면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년 전 포트묘를 활용한 다축 평면 재배법을 사과 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작년 취재진이 리포트로 소개한 농가입니다. 2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서 밭으로 옮겨 심은 나무에는 어느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과 모양과 크기, 색깔까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외려 더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고 관리하기 편하고. 사방으로 가지가 빽빽하게 뻗는 기존 방추형 재배법과 달리 나무 폭이 얇고 그늘이 지지 않아 통풍과 채광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사과 농가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포트묘의 장점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밭에 심으면 첫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포트묘는 심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가능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포트묘를 약 20개월 동안 키운 뒤 본고아원에 정식하면 당연히도 수확이 가능해 초기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관행 재배보다 최대 3배 정도 높은 조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성공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재배법은 주변 농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은 15헥타르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인 3헥타르가 포트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키우면 되니까 묘목을. 그래서 2년 키워가지고 3년째 밭에다가 정식 해버리면 바로 그 해부터 사과가 열으니까 얼마나 그게 농가에서는 좋아요. 이 당진 쪽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히트예요, 아주. 조기 수확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입증되자 당진시도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 묘목을 활용한 다축가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현장 컨설팅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포트묘를 활용한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을 4년 뒤엔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세계 곡물값과 운송비가 오르면서 수입 조사료 값이 크게 뛰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골칫거리인 갈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버려진 갈대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영양가 높은 사료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만금 간척지 벌판 위로 수확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허리춤을 훌쩍 넘는 갈대들이 순식간에 베어지고 둥근 뭉치로 말려 나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하천가 갈대가 이제는 축산농가를 살릴 보물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내버려진 갈대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사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료비 절감은 기존 사료에 비해 한 20% 정도 절감된 것 같고요. 이제 소들의 이제 섭취량과 이제 소들이 배출하는 분뇨, 그다음에 악취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질기고 거칠어 먹이기 힘들었던 갈대를 미생물 처리로 부드럽게 바꾸고 소화율까지 높이는 데 성공한 덕분입니다.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니 소화율은 볏짚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6월에서 7월 생육 초기에 수확한 갈대가 영양 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연질화 기술과 생물 전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익권초 못지않은 그런 고품질의 저메탄 바이오 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저희가 연구해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연간 10만 톤의 수입 사료를 대신해 500억 원의 외화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원은 전국 4대강 유역에 거점 조사료 공장을 세우고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10,000헥타르 이상의 이 갈대를 조사료화한다면 10만 톤 이상의 조사료가 생산되어 107만 톤의 수입의 10%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내버려진 자원을 살려 쓰는 친환경 순환형 모델이 농가의 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여름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이달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해수욕장과 계곡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축산물 판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등입니다.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돼지고기와 흑염소, 오리운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통이력 빅데이터 분석과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검정 기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 농관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교육과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 2분기 학급 운영비 9억 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 1,500여 개 방과 후 과정 학급에 지원됐으며 학급당 월 10만 원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간식 제공, 학습 준비물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3, 4분기 운영비도 추가 교부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일본인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의 서거 100주기 기념 행사가 오는 23일 문경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박열 의사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국가부 훈부 장관과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일본 방문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가네코 후미코의 항일투쟁과 삶을 기릴 예정입니다. 또 학술회의와 영화상영, 사진전 등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